제3장 마릴라 커스퍼트 놀라다. 매슈가 문을 열자 마릴라는 기분 좋게 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뻣뻣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빨간머리 소녀의 열정적이고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자 이내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매슈 오라버니,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남자아이는 어디 있죠? 마릴라가 외쳤다. 매슈는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아이뿐이었다고. 매슈가 아이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다가 심지어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뇨? 당연히 있어야죠.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 녀석을 데려다 달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마릴라가 외쳤다. 그랬지.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오셨어.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여기 놔두고 올 순 없잖아. 마릴라가 소리쳤다. 아니, 이를 이따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아이는 말이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만 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차리게 된 모양이었다. 소중한 여행 가방을 앞으로 툭 떨어뜨린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움켜쥐었다. 소녀가 소리쳤다. 저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남자애가 아니어서 싫으신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도 저를 원한 적이 없었죠. 영원히 지속되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요. 그러고는 정말 눈물이 터져버렸다.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팔을 내던지더니 얼굴을 그 위에 파묻고 엉엉 울어댔다. 마릴라와 매슈는 화로가 건너편에 서서 서로를 난처한 듯 바라보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나마 무엇이라도 시도를 해본 것은 마릴라였다. 얘야, 그렇다고 울 것까진 없잖니. 아니요, 있죠. 아이는 머리를 치켜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주머니께서 고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아주머니도 분명 울고 싶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요. 마릴라의 표정 없는 얼굴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슨 듯한 떨떠름한 미소가 번졌다. 그만 울거라. 오늘 밤에 내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찌된 연유인지 알아낼 때까지는 여기 머무르렴. 넌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아이는 간절하게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사실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델리아로 불러주셨으면 해요.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코델리아가 이름이 아니라면 본명은 뭐니? 앤 셜리예요.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로 불러주세요.
어차피 조금만 머물다가 곧 떠날 텐데 저를 어떻게 부르시든 상관없으시잖아요. 게다가 애는 낭만적이지 않다고요. 앤 셜리 이름의 주인이 영 내키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낭만적이지 않다니 말도 안 돼. 애는 멋지고 기품 있는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게 뭐 있다고? 마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앤이 설명했다. 부끄럽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더 좋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코델리아면 좋겠다고 늘 상상해왔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어릴 땐 제럴딘이라고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래도 저를 앤이라고 정 부르고 싶으시다면 철자 끝에 이가 붙은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는데? 마릴라가 첫 주전제를 집어들며 또 한 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청난 차이죠. 앤이 훨씬 멋있잖아요. 이름을 소리내어 발음해보면 마음속에 철자가 새겨지지 않으세요? 전 그래요. 이가 없는 애는 볼품 없어요. 하지만 이로 끝나는 애는 눈에 띄죠. 저를 철자 이로 끝나는 N으로만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로 불러달라고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을게요. 그래. 그럼 철자가 2로 끝나는 애나 무슨 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알려줄래? 우린 스펜서 부인께 남자애를 부탁했단다. 고아원에 남자애가 없었던 거니? 아니요. 남자아이들은 많아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분명히 11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신 거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요. 소녀는 매슈를 돌아보며 원망조로 말을 이어갔다. 기차역에서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그곳에 저를 놔두셔도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환희의 새하얀 길과 빛나는 호수를 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겠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게 아까 오는 길에 나눴던 얘기들을 하는 거야. 난 마구간에 좀 가봐야겠구나. 돌아올 때까지 차 좀 마련해줘. 매슈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매슈가 나가자 마릴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니? 릴리 존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직접 돌보실 거래요. 릴리는 5살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예쁘장하고 밤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처럼 예쁘고 머리카락도 갈색이라면 절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 우린 남자아이를 원해. 오라버니의 밭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로 말이야. 여자아이는 필요하지 않아. 모자를 벗으렴 가방이랑 같이 거실 테이블에 올려둘게. 애는 얌전하게 모자를 벗었다. 매슈는 이내 돌아왔고 그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애는 먹을 수가 없었다.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베어 먹기도 하고 작은 부채꼴 모양의 유리그릇에 담긴 꽃사과잼을 콕콕 쪼아 먹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애네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영 먹지를 못하는구나. 마릴라는 심각한 결점이라도 되는 양 나무라듯 말했다.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못 먹겠어요. 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고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경험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구나. 마릴라가 대꾸했다. 없다고요? 그렇다면 상상해 본 적도 없으세요? 없단다. 그러시면 지금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네요. 정말 심란해요.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면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삼킬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설령 그게 캐러멜 초콜릿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는 2년 전쯤 캐러멜 초콜릿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기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때부터 캐러멜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항상 눈이 떠져요. 제가 잘 먹지 못한다고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음식들은 정말 맛있어요. 단지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이가 피곤한가 봐, 마릴라. 아이를 재우는 게 좋겠어. 마구간에서 돌아온 뒤로 한마디도 않던 매슈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마릴라는 애를 어디에 재울지 고민 중이었다. 남자아이가 오는 줄만 알고 부엌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여자아이를 그곳에 재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떠돌이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어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남는 방이라곤 동쪽 지붕 아래 다락방 뿐이었다. 마릴라는 등불을 밝힌 뒤 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앤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탁자에 놓인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은 오싹하리만큼 깨끗했다. 이내 들어선 작은 다락방은 티끌 하나 없었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세모난 탁자 위에 초를 올려두고는 침대볼을 젖혔다. 잠옷은 가져왔겠지? 마릴라가 물었다.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옷이 정말 꽉 끼어요. 고아원은 살림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빠듯해요. 적어도 제가 머물렀던 가난한 고아원에서는요. 저는 꽉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걸 입고도 프릴이 달리고 치맛단이 살랑살랑 나부끼는 사랑스러운 잠옷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위안이죠. 그래, 어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불 끄러 몇 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마. 네 스스로 불을 끌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다가는 이곳에 불을 낼지도 모를 일이고. 마릴라가 자리를 비우자 애는 주변을 아쉬운 듯 둘러보았다. 하얗게 칠한 벽은 너무도 휑해서 벽들도 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만 같았다. 마룻바닥도 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앤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밧줄을 꽈서 만든 둥근 깔개만이 방 한가운데를 덩그러니 장식하고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는 기둥 4개로 지탱한 짙은 색의 높다란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쪽에는 앞서 말한 세모난 탁자가 있었고 도톰하고 붉은빛이 감도는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 제 아무리 뾰족한 바늘이라도 휘어지게 할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 위로는 가로 6인치, 세로 8인치의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로는 눈처럼 하얀 모슬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숙함이 배어 있어서 애는 뼛속까지 전율이 일었다. 애는 눈물을 훔치며
옷을 벗어던지고는 꽉 끼는 잠옷을 걸쳤다. 그러고는 침대로 몸을 날렸다. 베개 깊숙이 얼굴을 파묻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마릴라가 등불을 끌어 다시 왔을 때 옷가지는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유난을 떨고 있는 걸 보아하니 방 안에 마릴라 말고도 누군가가 있기는 한 모양이었다. 마릴라는 앤의 옷가지를 일부러 집어들고는 가지런히 정리해 노란 의자 위에 올려둔 다음 촛불을 들고 침대로 향했다. 잘 자렴. 다소 어색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마릴라가 말했다. 순간 앤의 새하얀 얼굴과 멀뚱한 눈이 이불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제 생애 최악의 날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앤은 원망하듯 따져 물었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와서 저녁 설거지를 시작했다. 매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건 분명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는 표시였다. 매슈는 어지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마릴라가 흡연은 불결한 습관이라고 강하게 반대를 해서였다. 그렇다고 해도 때로는 담배 없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그럴 때면 마릴라도 눈 감아 주었다. 남자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털어놓을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릴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난감하네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말만 전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쨌든 리처드 스펜서 댁 아이가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리고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래, 그래야겠지. 매슈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야겠지라뇨?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착하고 가엾지 않은가. 아이가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오라버니, 그래서 설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자는 건 아니죠? 매슈가 물구나무 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대도 마릴라가 이보다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말뜻을 분명히 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자 매슈는 말을 더듬었다. 그렇죠. 저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매슈가 의외의 말을 불쑥 내뱉었다. 저 꼬맹이가 오라버니를 아주 홀려놨군요. 오라버니는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가 귀여운 구석이 있어. 아까 여기서부터 집에서 올 때까지 저 아이가 제잘되는 걸 너도 들었어야 했는데. 매슈가 고집을 부렸다. 네, 말은 엄청 빠르게 하더군요. 그건 바로 알아봤어요. 그게 장점이라는 건가요? 전 수다쟁이는 딱 질색이에요. 고아 여자아이도 필요 없지만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저 아이는 제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가 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안 돼요. 저 아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당장 돌아가야 해요. 나를 도와줄 아이라면 프랑스 사내 녀석 하나를 고용해도 되지 않는가. 저 아이가 너의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고. 매슈가 말했다.
말벗은 필요 없어요. 저 아이를 키울 생각 따위 없다고요.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네 뜻대로 하려무나. 난 가서 자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난 매슈가 담배 파이프를 치우며 말했다. 매슈는 침실로 향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마릴라도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그리고 한층 위 동쪽 다락방에서는 외롭고 사랑과 정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었다.